명절 다음날 아침, 중고거래 앱에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정가 20만 원이 넘는 홍삼 선물 세트가 미개봉 상태로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줄줄이 올라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라 불리던 그 상자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포장도 뜯지 않고 되팔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 하나가 지금 한국인삼공사가 처한 상황을 그 어떤 재무제표보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브랜드는 오랫동안 내가 먹으려고 사는 물건이 아니라 남에게 주려고 사는 물건이었습니다. 주는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가격표, 어디서든 알아보는 붉은 상자, 받는 사람이 값을 짐작할 수 있는 브랜드. 이 세 가지가 결합해 국민건강식품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체면으로 팔리는 상품은 체면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붕괴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1조 2,704억 원이던 국내 매출은 지난해 8,849억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5년 사이 3,800억 원이 넘게 증발했고 감소율로 따지면 30% 수준입니다. 분기 실적도 흐름이 같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6.8% 줄었습니다. 국내가 어려우면 해외로 돌린다는 것이 흔한 해법이지만 여기서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3% 급감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동시에 밀린 겁니다. 물론 회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홍삼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에서 홍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5.9%에서 최근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간 구매액으로 환산하면 1조 4,700억 원에서 9,536억 원으로 5년 만에 5천억 원가량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홍삼이 이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밀려난 겁니다. 시장이 줄어드는데 1위 사업자가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 회사의 이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연간 매출은 1조 1,370억 원으로 12.6%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1,028억 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매출이 12% 넘게 빠지면 이익은 그보다 훨씬 크게 무너집니다. 고정비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반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판매 관리비는 매출의 44% 수준입니다. 제조업에서 판관비가 매출의 40%를 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회사는 매출이 줄어도 깎아낼 수 있는 비용의 여유가 대단히 크다는 뜻입니다. 광고를 줄이고 판촉을 줄이고 매장 지원을 줄이면 이익은 방어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결과가 매출 감소와 이익 증가의 동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훌륭한 내실 경영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지불한 20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이 홍삼이 아니라 홍삼을 파는 비용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광고 선전비가 상징적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은 11에서 12%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업계 평균이 1.89%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6배가 넘습니다. 최정상급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쓰고 명절 시즌마다 지상파와 온라인을 도배하는 물량 공세. 그 비용은 어딘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결국 가격표입니다. 20만 원짜리 세트를 사면 그중 2만 원 이상은 광고비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브랜드가 강할 때는 이 구조가 선순환이었습니다. 광고가 브랜드를 키우고 브랜드가 가격을 지탱하고 그 가격이 다시 광고를 사는 순환이었으니까요. 매출이 꺾이는 순간 이 순환은 그대로 역회전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왜 등을 돌렸을까요? 정서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단히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대형 마트 매대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파는 국내산 6년근 홍삼정 제품이 9만 9천 원입니다. 같은 규격의 정관장 홍삼정은 19만 8천 원입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여기까지는 브랜드 값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벨을 뒤집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홍삼의 기능성 지표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절반 값짜리 제품 쪽이 오히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값은 2배를 냈는데 성분은 절반이라면 단위 성분당 가격은 4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시장 조사에서 정관장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1320mg에 밀리그램당 150원, 비교 대상이 된 다른 국내산 홍삼 제품은 2640mg에 밀리그램당 33원이었습니다. 함량은 2배, 가격은 4.5분의 1이었습니다.
물론 홍삼 제품의 가치를 진세노사이드 총량 하나로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료 관리, 제조 공정, 품질 편차, 안전성 관리 같은 요소도 분명히 값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매대 앞에서 30초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면 나머지 설명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홍삼의 좋고 나쁨을 소비자가 판별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브랜드가 곧 품질의 증명서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분표를 찍고 검색 몇 번이면 밀리그램당 단가가 나옵니다. 정보 비대칭이 무너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면 그 프리미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랫동안 내세운 설명은 주로 두 가지, 6년근과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6년근입니다. 6년을 키운 인삼이 4년근보다 압도적으로 좋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상식처럼 통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4년근과 6년근의 총 사포닌 함량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재배 연수가 늘면 뿌리가 커지고 수확량과 가공 수율이 올라가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곧 2배의 가격을 정당화하는 성분 차이로 이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6년근이라는 말은 품질의 보증이 아니라 재배 기간의 표기일 뿐인데 마케팅은 오랫동안 그 둘을 같은 것처럼 다뤄왔습니다.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삼, 지삼, 양삼으로 나뉘는 등급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삼의 겉모습, 즉 형태와 조직 충실도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사람 모양에 가깝고 흠집이 없으면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외형이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등급에 따라 몇 배씩 뜁니다. 소비자는 효능의 값을 치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희소성과 모양의 값을 치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회사 측은 지삼 이상 원료의 희소성과 관련 규정 준수를 근거로 반박해왔지만 이 논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해묵은 쟁점이기도 합니다. 대중적인 음료 제품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흔히 보이는 홍삼 음료 상당수는 홍삼 농축액 함량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제품은 0.36%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붉은 포장에 홍삼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힌 음료를 집어든 소비자가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효능에 대한 기대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삼과 홍삼에 인정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 등 6가지 정도이고 표현은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법적으로 그 이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은 인상과 이 문구 사이의 간격입니다. 만병통치에 가까운 이미지로 소비되던 제품이 실제로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수준의 조심스러운 표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20만 원이라는 가격은 다시 계산 대상이 됩니다. 세대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대에서 40대 초반 구간에서 홍삼을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은 8% 안팎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이 회사 국내 매출의 60% 이상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나옵니다. 젊은 세대는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마그네슘처럼 목적이 뚜렷하고 값이 싼 제품을 고르고 형태도 젤리나 정제처럼 간편한 쪽을 선호합니다. 매일 아침 파우치를 뜯어 쌉쌀한 액체를 마시는 습관은 앱으로 영양제를 정기 구독하는 세대에게 매력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홍삼은 부모님이 드시는 것,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재템입니다. 이 인식은 광고 물량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지위도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명절 선물의 기본값이었지만 지금은 상품권, 프리미엄 과일, 미식 선물 세트, 심지어 현금성 기프티콘까지 경쟁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중고거래 앱의 매물들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받는 사람이 되파는 선물은 이미 선물로서의 기능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위기는 회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인삼 재배 면적은 2024년 기준 1만 585헥타르로 2020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1만 8,272톤, 생산액은 5,637억 원 수준입니다. 회사가 매출 감소에 대응해 계약 재배 물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생산자 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6년을 키워야 수확하는 작물의 특성상 한번 무너진 재배 기반은 단기간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부진이 곧 산업 전체의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회사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회 표기를 KGC로 바꾸고
근무 제도를 손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이 조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내부의 효율과 이미지에 관한 것이고 소비자가 매대 앞에서 마주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밀리그램당 단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 회사가 내건 2027년 매출 2조 원 목표에 시장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줄었고 매출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빠졌으며 그 와중에 이익은 비용을 깎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깎아낸 비용의 정체가 원래부터 가격표에 얹혀있던 판매 광고 비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절반값의 성분이 더 많은 대안을 손쉽게 찾아냅니다. 6년근도 등급도 그 격차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는 애초에 이 카테고리를 선택지에 올리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비싸도 되는 유일한 조건은 소비자가 그 값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광고로 쌓을 수 있지만 검증은 결국 라벨 뒷면에서 이루어집니다. 100년 가까이 쌓아 올린 홍삼 신화가 지금 시험받고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만원짜리 붉은 상자는 여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오랫동안 브랜드의 값을 치러 온 걸까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